안녕하세요. 2021 수시 모집 서울대 일반전형 사회과학 계열 오전 및 오후 제시문 기반 면접 문항 분석 풀이하겠습니다. 작년 문제인 거죠? 친구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문제는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제 자료가 없는 친구들은 서울대 홈페이지를 가도 그렇고 뭐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참고하면은 이제까지의 기출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 정보를 살펴보면 연관 과목이 국어과 사회과가 써 있는데, 보통 사회과학 인문계열 그 제시문 기반 할 때 그 제시문이 어디서 발췌되느냐를 분석한 거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배웠을 국어과나 사회과, 특히 또 도덕과까지 해갖고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요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 핵심 개념인 용어를 보면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삶에 대한 통제력 이라는 자유까지 해서 이 자유와 관련된 내용과 시장 경제랑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시문 아래와 같이 가와 나 두 가지 제시문이 주어졌고요. 서울대는 보통 2개에서 3개, 그리고 오후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짧게 4개의 지문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시간 안에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이제 기초 전제로 있어야겠죠? 그래야 빨리 속독을 하고 문제를 파악하니까. 그래서 가와 나 지문을 함께 분석을 해볼 거고, 일단 선생님이 뭐 팁을 주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가 주어지면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득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먼저 봐야 되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1번 보면 가와 나의 저자가 시장과 자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시오 써 있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아, 시장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정도의 추측이 가능하고, 문제 2번도 보면은 가의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 논의에 대해, 그럼 여기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걸 보듯이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무슨 사건이 있었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모른다 치고 그걸 전제하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의 저자가 어떤 입장이 있는데 이 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을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제 1번과 2번. 선생님 같으면 이 문제를 딱 읽고 뭔지 가와 나의 제시문이 뭐 극단적인 반대 방향은 아니더라도 결을 같이 하는 방향은 아니겠구나, 제시문이 내놓는 의견이 그 정도를 추측하고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하고 자유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2가지 얘기가 나오겠구나 싶은 거죠. 일단 뭐 제시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할게요. 가를 보면은 여기 보라 색깔로 선생님 이미 밑줄을 치어놨는데, 정치적 자유 얘기가 나오고, 이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거에 의해서 뭐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나 봐. 근데 이 사건은 반자유적인 행위였대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를 침해받았다 이거지. 근데 요 노란 색깔로 이제 쳐진 부분은 반대 입장이야.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 아, 이거 너무 자유적이지 않아.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유는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는 동기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흘러가는 거, 시장의 경제죠. 시장의 원리. 그 덕분에 그 결과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나중에도 분석을 하겠지만 시장의 원리를 옹호하는 입장, 시장의 원리 덕분에 정치적 자유가 침해받을 수도 있었는데, 위협받을 수도 있었는데 보호가 되었다라는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나를 보면은 개인이 스스로 삶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지금 초록 색깔로 쳐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무려 3번. 선생님이 덜 쳐졌을 수도 있는데 한 3번, 4번 나오는 것 같아. 스스로 삶을 통제할 능력,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이 삶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3번이나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인이 스스로 삶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즉 이것도 자유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자유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한다.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는 게 그게 자유지. 자기 맘대로 통제를 못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해. 그럼 자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해. 컨트롤이 가능해. 그러면은 그건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실 얘기, 이걸 어떻게 지켜줄 거냐
하면 이들의 자유 또한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자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번도 자유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시장경제라는 말도 나왔고, 그래서 가와 나를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그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일단 출제 의도, 출제한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결국 나는 답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과 독해력을 평가하고 싶었대. 가와 나, 문제 다시 기억나요? 가와 나의 저자가 시장과 자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해라. 이건 답이 사실 있지. 가의 저자는 시장과 자유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한다. 나의 저자는 이렇게 이해한다. 답이 있고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냐? 사고력과 독해력이 있냐? 이걸 이제 묻고 싶은 거고, 문제 2번을 보면은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가와 나가 왠지 결을 다 릴리할 것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게 나의 저자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논거를 대서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출제 의도도 역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그러니까 가와 나의 입장 차가 있다는 뜻이고, 그 도출되는 과정을 선생님이 이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어떤 결론만 띡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가 생각한 이유가 뭔데 그 과정을 너가 한번 잘 풀어내봐. 이게 이제 문제 2번에서의 논거를 대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교육과정 출제 근거를 보면은 국어과 사회과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제 키워드, 샵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자면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한 얘기와 시장 경제, 이 두 가지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도식화 시켜서 좀 쉽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시장하고 개인의 자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있어. 그치? 경제, 뭐 돈, 이런 키워드로 대표되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개인의 자유, 우리 사람 개개인이 있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자유를 보호해줘. 증진시켜줘. 이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시장이 개인 자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가지무는 된다 입장이야. 왜? 시장 원리가, 그치? 돈이면 돈이 많은 사람,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있고 고용할 만한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을 빠져나왔다 그랬잖아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기억 안 나나요? 여기 시장 때문이었다. 블랙리스트가 있었어.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는 큰 비용이 들도록 만든 시장 때문이었다. 즉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는 동기가 있으면, 유능한 사람이라면, 그치, 그 사람이 괜찮고 돈을 많이 벌려는 동기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거기 올랐어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갖고 결과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반자유적인 행위에 가담이 됐어도 돈이 있고 시장의 원리가 통하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를 보호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자유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보호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자유를 침범받았잖아. 이제 공산주의적인 그런 영화 산업을 했다고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건데, 정치적인 자유를 침해를 받았는데, 이제 시장의 원리 덕분에 보호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일단 자발적 교환의 경제적 자유랑 정치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유의 개념이 좀 달라서 일부러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호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근거, 왜?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를 최소한 받는, 아니면 아예 안 받는, 정부의 어떤 터치가 없는 시장의 섭리, 원리, 그냥 보이지 않는 손, 그 시장의 섭리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작동을 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면 블랙리스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 덕분에 이들의 보호를 받은 거지, 자유에 있어서. 그래서 가지면은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 나지면은 아니다, 안 된다. 시장이 개인의 자유 보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아니? 아닌데? 왜냐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 원리. 그 여기까지는 좋아. 효율성을 추구하잖아, 시장 원리는. 그치?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이 시장 원리가 근데 뭔가 취약한 노동자들, 이 약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돈이 없고 돈이 뭐 유인할 만한 매력이 없고 그런 취약한 사람들이면은 자유를 오히려 위협받는다는 거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위협을 받는다. 왜냐? 시장의 섭리라는 게 그래 있긴 있는데 이게 사람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해.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잘나서 이 사람한테는 작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못나서 작용이 안 되고, 그러면 불공평한 거잖아.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의 보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 나지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언제나 저절로 잘 작동되는 건 아니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지문은. 그래서 이 가와 나를, 이제 좀 글로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가해 저자는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만 받는 아니면 아예 거의 없는 어떤 시장이 있을 때 이 시장이 이제 시장의 섭리가 원리가 딱 잘 작동하면은 순기능을 발휘해서 잘 작동하면은 자발적 교환의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까지 보호하고 증진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해 저자는. 왜냐면은 왜냐면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저자는 반대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또 다른 의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이 조금 두 저자의 시선이 다르죠. 그래서 저자가 볼 때, 나의 저자가 봤을 때는 시장이 이러한 자유, 즉 이러한 자유라 함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자유를 얘기하겠죠. 이 자유를 보호 증진하는 거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서, 그치? 예를 들어서 이 나의 지문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 노동자들이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이런 변화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스스로 삶을 통제할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즉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거지. 그래서 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리 작용을 하니까 오히려 언제나 저절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의 저자가 이렇게 지금 말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 입장차를 시장과 문제가 뭐였지? 항상 문제를 잊지 말아야 돼. 시장과 자유의 관계를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파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의도 분석을 보면은 가해 지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장 원리, 둘 다 시장 원리를 얘기하는 건 맞아. 시장 원리가 가지문에서 봤을 때는 자유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오히려 보호해줬다. 자유의 지금 침범을 받고 있는데 보호해줬어. 이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의 지문은 시장 원리. 그래, 효율성을 추구하지, 시장 원리는. 근데 이게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니까, 그러면은 취약한 노동자한테는 좀 다르게 작용해서 오히려 이들의 자유는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지문 모두 개인의 자유 보호 증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시장이 요 개인의 자유 보호 증진이라는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문제 1번과 2번에 대한 예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번의 경우에는 가와 나의 저자는 모두 시장이 개인의 자유 보호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일단 전문적으로 공통된 사항을 얘기해주고 다만 각각의 저자가 정의 내린 자유의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가와 나의 저자가 각각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랬으니까 이 초록 색깔로 네모 박스 친 것처럼 문두에 두 갈식으로 일단 답을 얘기해줘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막 근거를 한참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로는 딱 알겠는데 그래 두 갈식으로 말해야지. 먼저 묻는 말에 대답해야지. 즉 A가 무엇입니까? 하면 A가 무엇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해야지 생각은 해도 막상 면접할 때 구두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또 글로 쓰는 거랑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염두하고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고요. 여튼 가와 나의 저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먼저 가의 저자는 이렇다. 반면 나의 저자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가의 저자는 시장 원리 얘기하고 있고 자유의 위협, 자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 위협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왜냐면 근거를 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면 가 지문을 내가 봤더니 정부의 규제를 최소한으로 받는 시장의 섭리가, 시장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잘 작동해. 그래서 자발적 교환의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보호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반면 나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 원리. 그래, 시장 원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취약한 뭔가 노동자의 자유는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자유는 일단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자유인데 시장의 섭리가 이윤을 극대화해. 그치? 돈이 되는 걸 하는 거잖아.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잖아. 시장의 섭리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과 상황을 가려서 한다는 거야.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니까 항상 저절로 순기능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원리를 100%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에서는 가와 나의 저자가 시장과 자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여줬다는 걸 분명히 밝혀주면 될 것 같고요. 문제 2번을 보면은 나의 저자가 볼 때 가에서 언급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 어떻게 볼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둘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나의 저자가 볼 때 가에서 언급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겠지.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섭리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 사례에 불과하니까 시장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나의 저자가 볼 땐. 야, 그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 지켜지지 않은 거 사례를 들면서 그들의 자유가 보호됐다고 하는데 아니거든? 왜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 사례에 불과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나의 저자 관점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보호받은 자유, 그래, 보호받았다 쳐. 그 얘기하자면, 만약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만약에 취약해, 그리고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그 자유를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왜냐면 시장의 섭리는 항상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능력의 자유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의 변화에 뭔가 약해, 취약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사회가 필요한 거지. 사회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지 무조건 시장의 섭리만 돌아간다고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자유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를 보호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들의 자유를 증진시켜주고 보호시켜주는 게 아니다. 라는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가해 저자는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 교환을 막으려는 반자유주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하잖아. 왜냐면은 그 공산당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리스트에 올려갖고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배제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반자유주의적인 행위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안 지켜졌다는 게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자유가 보호된 것이라 하고 있잖아? 이게 안 좋은 거였어?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지켜지지 않았어. 그럼 가해자가 볼 땐 아유 잘 됐다 이거잖아. 왜냐? 시장의 섭리가 잘 작동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해준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나의 저자가 볼 때는 블랙리스트가 지켜지지 않은 거는 시장이 잘 돌아가서 시장의 원리가 타당하니까 맞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섭리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동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저자가 볼 때는 가의 저자가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켜지지 않음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고 증진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다르게 작동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전 사회과학 계열, 오전 문제에 이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사회과학 계열 오후 문제 문항 분석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